눈이 즐거워지는 랭킹쇼,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 시간입니다. 벌써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석 대명절 하면 왠지 한복을 입어야만 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꽃미남들의 명품 한복 자태입니다. 누가 멋진 한복 자태를 뽐냈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시연 씨. 안녕하세요. 꽃요일의 남자,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의 정시현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에 어울릴 만한 꽃미남 스타는 어떤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명절하면 한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미남들의 한복 패션을 살펴볼까 합니다. 시청률 30%대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왔다 장보리의 한복도 모두 이분의 작품이라고 하죠. 뒤쪽에 보시면은 이분과 함께한 스타분들의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연구가 박수녀 선생님과 함께 꽃미남의 한복 스타일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한복 스타일을 점검해볼 첫 번째 패셔니스타는요. 요즘 야경꾼 일지에서 왕자 1인으로 활약 중인 조선시대 최고의 패셔니스타입니다. 바로 정희루 씨인데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연구가 박수녀 선생님과 함께 정희루 씨의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해를 품은 달에 이겨 벌써 두 번째 조선의 왕자역인데요. 정희루 씨가 한복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희루 씨 같은 경우는 우선 꽃미남이어서 더 잘 한복에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여성도 목선이 중요하지만 남성도 목선이 중요해요. 근데 정희루 씨는 이렇게 헌출해서 널찍한 이 동정을 이렇게 달아서 포를 입었어도 이 포가 답답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한복은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몸도 좀 선이 예뻐서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쁜 바디라인으로 남다른 한복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정희루. 덕분에 조선의 패셔니스타라는 별칭을 얻었는데요. 해를 품은 달에서는 방황하는 왕자 양명 역을 맡아 거래 예를 갖춘 의복에서 승려복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을 선보였고요. 네, 역할도 워낙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명 때와는 또 다른 방황 중인 야경꾼 일지의 왕자님. 1위는 조선의 풍류왕자답게 화려한 색감과 꽃무늬가 어우러진 화사한 한복 차림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희루를 가리켜 팬들은 멋지구린이라고 부르고 있죠. 실제도 그런 모습이 없진 않겠죠. 당연히 있을 건데. 여기에 조선의 왕자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선글라스. 일명 흑애체로 풍류왕자의 멋을 더하고 있는 정희루. 정희루의 화려한 한복 패션의 비밀은 바로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국내 직물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꼽히는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어 1인의 한복이 완성된다고 하죠. 이태리 장인의 손길도 부럽지 않은 왕자 1인의 꽃한복. 이만하면 멋지구린이라고 불릴만 하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게 잘 촬영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꽃미남들도 그렇고 한복을 입고 있는데 저만 안 입고 있으니 뭔가 어색한데요. 그럼 한복 한번 멋지게 입어보세요. 네. 한복이 입으면 아마 정희루 씨 이상으로 아마 멋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그럼 저도 한번 한복 입혀볼게요. 박술려 선생님의 도움으로 꽃도령 변신 중인 우리의 꽃MC. 이야, 꽃미남들 못지않은 한복 자태인데요. 이렇게 한복 입은 꽃MC를 보고 있으려니 다른 꽃미남들의 한복 차림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꽃미남들의 한복 스타일을 점검해볼게요. 사극이 흥했던 올해는 유난히 많은 꽃미남들의 한복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군복무 후 돌아온 두 꽃미남. 현빈과 강동원은 나란히 사극으로 컴백해 쉽게 볼 수 없는 한복 자태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현빈은 영화 영린에서 무채색의 골룡포로 슬프도록 강한 남자 정조를 표현했고요. 24시간 동안의 가장 극박한 상황을, 가장 극박한 모습의 정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원은 군도에서 검과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등장해 악역임에도 미워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뽐냈죠. 어떤 한복을 입혀도 꽃같은 강동원은 군도 의상팀이 뽑은 옷 입히고 가장 뿌듯했던 배우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동원 씨랑 같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애를 써봤자 이건 뭐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 전역한 이재훈도 복귀작으로 사극 비밀의 문을 선택해 곱게 차려입은 한복 자태를 뽐내는데요. 꽃미남에게 대체 안 어울리는 옷이 뭔가요? 네, 한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하면은 현재 군복무 중인 송중기 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성균관 스캔들이나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복 패션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송중기 씨의 한복 스타일은 어떤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송중기 씨 하면 정말 그 꽃미남이죠. 대표적인 꽃미남인 것 같고요. 아주 가날가날한 그 목선에 얼굴이 아주 작은, 내 얼굴이 아마 3분의 1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고, 그래서 아마 더 광대하고 이렇게 큰 옷을 입혔을 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예쁘네요, 얼굴이. 혹자는 송중기에게 한복만 입혀놔야 할 연기자라고 합니다. 송중기가 한복을 입는 순간 대박의 향기가 난다고 하니 송중기와 한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송중기와 한복의 대박 콜라보레이션의 시작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뽀얀 피부에 작은 얼굴, 여자보다 더 예쁜 얼굴로 꽃도령의 정점을 찍었던 송중기는 그 모습에 어울리는 화려한 원색의 한복으로 여심을 빼앗았는데요. 캐릭터 잡기가 어려웠어요. 실제 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믿으시네요. 여기에 윙크 자판기라 불릴 정도로 수없이 반복된 송중기의 윙크는 여심을 빼앗다 못해 아예 갖다 바치게 한 인생의 윙크였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좀 더 애드립으로 신나서 더 했던 것도 있고요. 솔직히 뒷부분엔 너무 남발했죠. 그래서 많이 이뻐해 주시니까 기분 좋죠. 예. 이후 송중기의 한복 자태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청년 2도로 분한 송중기는 극초반 세종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뽀얀 피부와 동그란 눈 덕에 왕의 카리스마가 안 느껴지면 어쩌지 했는데 오히려 태종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했던 젊은 날의 세종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는 평이었습니다.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 즉시 참아라. 왕명이니라. 왕을 참칭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특히 붉은 골룡포를 입은 송중기의 모습은 뽀얀 피부가 돋보여 더욱 매력적이었죠.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또 다른 꽃미남 왕의 견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였구나. 글쎄요, 아무래도 어린 왕이라고 하면은 송중기 왕인가요? 당분간은 군복무 덕에 볼 수 없게 된 송중기의 한복. 샤이니 민호에게 교복 문신이 필요하다면 송중기에겐 단연 한복 문신을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진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그러면 한복을 입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조선 전기에 꼭 남성이 갖춰야 될 옷을 지금 우리 리포터님이 입은 도포였다면 지금은 꼭 갖춰야 되는 것은 두루마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될 때는 꼭 두루마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번 기회에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복 연구가 박수녀 선생님과 함께 꽃미남의 한복 스타일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복은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우리가 입어야만이 이 한복이 발전할 수 있는 옷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우리가 평소에는 아니지만 결혼할 때 우리가 일륜지 대사를 치를 때만이라도 우리 한국 많은 남성분들이 한복을 입어주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니 역시 꽃미남들은 한복을 입어도 너무 완벽한데요. 고향 가시는 분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